안녕하세요. 필드 스터디 김석현 강사입니다. 오늘은 렌더링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총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3개에서 4가지 요소만 잘 지켜도 높은 퀄리티의 렌더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목은 렌더링 잘하는 법 이렇게 했지만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렌더링 강의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 벌써 이제 4년 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렌더링 CG 관련해서 외주도 300건, 400건 정도 진행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서 저만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생겨서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에는 V-Ray도 많이 사용하고 enscape, 루미온, 트윈모션 전부 다 많이 사용을 하죠. 최근에 D5 렌더라는 것도 나와서 그것도 잠깐 써봤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V-Ray를 가장 선호하지만 좀 스피드를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enscape 또는 D5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 루미오는 생각보다 조금 무겁지만 영상 만들거나 할 때 굉장히 좋고, 트윈모션은 이제 언리얼 엔진 기반이다 보니까 거기 특화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찌 됐든 이렇게 네 가지, 5가지 렌더링 툴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보통 한 가지를 주력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어떤 렌더링 툴을 사용하든지 다 적용이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다루려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렌더링이나 CG 이미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 나오려면 사실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디자인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델링의 디테일도 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디테일한 모델링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좋은 디자인을 해 놓는 게 좋은 CG를 만들기 위한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잘 해두면은 이제 렌더링이라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뭐 20에서 30% 비중으로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내 프로젝트를 소개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3가지를 먼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재질이랑 조명, 빛이랑 그 다음에 소스들. 소스는 이제 모델링 관련해서 소스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 제가 미리 만들어둔 이미지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실내 샷, 실내 근접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재질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해드리려고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나무판을 보면은 제가 일부러 좀 범프 값이라고 하죠. 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는 값을 좀 높게 설정을 했는데, 그거는 이 나무의 질감을 좀 살려주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빛이 반사되면서 이런 부분들 보면 약간 거친 이미지가 있죠. 사실 나무 탁자를 거칠게 만드는 경우는 잘 없지만, 어쨌든, 저는 좀 거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했었다. 그리고 특히 이 물병에다가 도자기 느낌의 범프 값을 좀 세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느낌을 좀 내줬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카펫이라든지 아니면 이 천, 그리고 의자, 그릇, 유리잔, 그리고 핸드폰에 이르기까지 전부 재질이 굉장히 좋은 고퀄리티 재질이 들어가 있고, 설정값을 제가 일부러 조금씩 다 조정을 해서 어떤 건 좀 강하게, 유리 그릇 같은 거는 좀 약하게 해서 조절을 다 해놨어요. 그렇게 재질을 잘 조절을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렌더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거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4가지 종류의 이미지가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미지, 그 다음에 반사값을 알려주는 리플렉션 이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거칠게 할 거냐를 알려주는 이미지와 범프값. 범프라고 울퉁불퉁한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걸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아예 실제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고, 범프는 보통 울퉁불퉁하게 빛 반사를 일으켜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튼 이렇게 주로 4가지 이미지가 있고, 더 있어요.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재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좋은 재질의 소스가 되는 이런 이미지들은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거기서 직접 포토샵에서 조정을 해서 뽑아내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V-Ray나 Enscape 뭐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제공하는 재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그게 좋은 게 없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재질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사용을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무료 사이트들이 있고, 이 무료 사이트들도 몇 가지는 저희 유튜브에 이제 쇼츠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재질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재질들이 생각보다 고퀄리티로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테리얼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아무것도 씌우지 않은 기본 매테리얼이죠.
여기다가 이제 벽돌이라고 하는 아까 저희 앞에서 소개했던 그 이미지를 여기다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실제로 벽돌의 질감, 그러니까 벽돌이 실제로 시공을 하고 나면 울퉁불퉁한 게 당연히 생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현했다. 특히 윗면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함이 구현이 되고, 여기서 문제는 이건 또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지만 이렇게 실제로 틈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좀 개선할 수 있는 게 범프 맵이라고 볼 수도 있죠. 범프는 실제로 튀어나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은 깔끔하게 떨어지지만 이 위는 울퉁불퉁한 것처럼 빛 반사를 일으켜서 계산을 해주는 뭐 그런 기능입니다. 몇 가지 예시들을 볼게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테리얼 사이트에 가면은 그 매테리얼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거기서 제공하는 모든 이미지들을 제대로 적용하면 이 정도 퀄리티의 재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만 봐도 이렇게 특이한 재질을 잘 쓰면은 굉장히 사실적인 고퀄리티 렌더링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죠. 바위가 튀어나온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이끼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벽돌도 앞에서 본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실제로 요철이 잘 보이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재질의 좀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하얗게 렌더링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이 하얀 렌더링을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 또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뭐 디자인이나 이제 모델링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델링이랑 이런 소스들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으면 새하얗게 뽑아도 뭐 퀄리티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명이나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그냥 하얗게 렌더링을 했구나 이 정도 느낌이고, 여기서 이제 재질을 다 넣고 나면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나게 됩니다. 보시면 바닥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썼는데 지금 화질이 조금 떨어져서 자세히는 안 보일 수 있지만 뭐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커튼, 그리고 뒤에 이제 이런 수목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상단에 보면은 같은 나무 재질을 사용을 하면은 여기가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는 게 너무 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반복되는 개체를 놨을 때는 패턴이 반복이 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실제 나무를 쓰면은 패턴이 바로 옆 나무랑 아예 계속 다른 패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은 사진을 반복해서 찍다 보니까 계속 같은 색깔과 같은 패턴의 나무가 나와버리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다양한 재질을 써서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 이거를 자동으로 랜덤하게 색깔을 조금씩 바꿔주는 뭐 그런 기능들도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명이죠. 빛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단연 햇빛입니다. 선라이트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전체 렌더링 퀄리티나 이미지 느낌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리게 되니까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인테리어 샷을 찍을 때도 실내 이미지를 만들 때도 햇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하나 아니면은 창문이 하나도 없는 곳을 렌더링 할 때가 가장 까다로워요. 인공 조명으로 다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 있고, 내가 디자인한 건물에 인테리어 샷을 찍고 싶다. 근데 내 건물에 창문이 있다 하시면은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잘 이용만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4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햇빛이 떨어지게 지금 만들어 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조명도 45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해서 이쪽은 살짝 어둡게, 우측 상단은 좀 어둡게 하고 좌측 하단은 좀 밝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주는 거를 저는 좀 좋아하고, 대비가 있는 이미지가 한눈에 봤을 때 좀 좋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어느 정도 그림자가 좀 생길 수 있게, 내 건물이 내가 보는 방향에서 빛을 딱 맞아서 환하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한쪽 면을 어둡게 일부러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쪽 면이 좀 강조가 되고 한쪽 면은 약간 어두워지긴 하지만은 대비가 생기면서 건물이 좀 더 살아나 보여요. 좀 더 입체감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명을 잘 사용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여기 그림자들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히려 그림자가 아예 없으면 이미지가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요소를 잘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낮 이미지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자를 보시면 실제 해가 어디에서 세팅됐는지 볼 수가 있겠죠. 이쪽 건물 왼쪽 상단 쪽에서 이제 햇빛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나무나 건물 같은 것도 한쪽은 약간 어둡고 어느 쪽은 밝고 이렇게 대비를 최대한 만들려고 햇빛 세팅을 했습니다.
햇빛을 세팅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냥 감각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어둡게, 한쪽은 좀 밝게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합니다. 이거를 뭐 꼭 정석처럼 지키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햇빛을 해 세팅 있죠. 그거를 이제 360도 돌려보면서 여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몇 개 저장을 해놨다가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세팅을 하고 나서 내가 저장해놨던 몇 가지 햇빛 세팅에 따라서 렌더링을 해보고 결정하는 편입니다. 여기 이제 약간 안개처럼 들어간 이런 빛들은 사실 포토샵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포토샵에서 여기서 햇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를 약간 보여주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었고요. 이제 소스로 이야기를 넘어가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소스는 제가 처음에 이제 렌더링 툴을 접했을 때는 소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 하나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정교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소스를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나무 한 개, 두 개 정도 찾아서 썼어야 됐어요. 근데 그 나무 한 개조차도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모델링이 이 정도까지 디테일해지면 정말 무겁거든요. 라이노에다 넣든 스케치업에 넣든 뭐 다른 프로그램에 넣든 이런 나무 한 그루가 막 100메가가 넘어가는 상황이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이거를 정교하게 재질을 넣으려면은 나뭇잎도 넣어줘야 되고 가지도 넣어줘야 되고 뭐 뿌리 부분도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몸통이 되는 이 나무 부분도 또 따로 넣어줘야 되고 심지어 나뭇잎 같은 경우는 살짝 투명하게 재질을 넣기도 하고 한쪽은 아니면은 좀 윤기가 나게 재질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다양한 설정들을 다 적용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10그루만 넣어도 파일이 막 1기가, 2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갑자기 웬만한 렌더링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소스를 제공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막 10개, 20개 이렇게 제공을 해줬었는데 그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는 뭐 300개, 400개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제 1000개 이상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사람도 다 제공을 해주고 나무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자동차 같은 것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000개의 모델링 소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모델링을 직접 찾아야겠죠. 그래서 직접 찾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웨어하우스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다 무료기도 하고 스케치업과 라이노 둘 다 호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이트들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소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이 이미지를 좀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우리 뷰에서 가까이 보이는 소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자동차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죠. 이 바퀴라든지 이 등 아니면 사람이 안 타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동차 모델링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까이 두면은 우리가 나중에 렌더링을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고퀄리티 자동차다 하면서 이 이미지 전체도 다 고퀄리티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스를 사용하는 게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흙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부러 웬만한 이미지들에서는 이런 특히 모델링을 사용할 때는 이 뷰 시점에서 좀 멀리 둬서 사람이구나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얼굴 같은 거는 식별하기 어렵게 일부러 이렇게 좀 멀리 둡니다. 만약에 뷰에서 가까운 곳에 사람을 넣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사진으로 대체를 합니다. 사진에는 배경이 완벽하게 따져 있는 이미지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소개해드린 기능인데 인스케이프나 아니면 아예 사이트도 있어요. 뭐 특정 사이트에서 AI로 그 사람 얼굴을 굉장히 사진처럼 바꿔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냥 모델링으로 다 넣어놓고 가까이 보이는 사람들만 그 AI를 사용해서 사람 얼굴처럼 바꿔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뷰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뷰를 잡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실내 뷰에서는 저는 이 두 면이 다 보이게 하고 외부도 보이게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기 이 하단부에 이제 사람이 서 있는 걸 가정해서 배치를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는 벽이 있는 모델링이었는데 그 벽도 다 잠깐 숨겨버렸어요. 왜냐면 벽이 있으면 이 카메라가 벽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벽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답답하게 빛이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빛이 반사가 돼서 나온다거나 좀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서 뷰만 생각하고 그 주변부들은 숨겨도 괜찮다 하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근접 뷰,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테이블이다 하는 경우에는 주변을 보시면 주변이 좀 흐릿하게 나오죠. 이거는 렌더링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르지만 초점을 어디다 맞출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실내 인테리어 할 때는 잘 사용해 주시면 좋고, 외부 이제 커다란 건물의 투시도나 조감도 같은 걸 찍을 때도 사용해 주시면 괜찮지만, 그렇다고 주변이 너무 흐려지면은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뎁스를 좀 조절을 잘 해서 써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감도 같은 걸 찍을 때도 뷰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조감도가 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뷰를 잘 잡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 시점을 잡아놓고 우리가 보통 카메라 렌즈 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렌즈 길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모델링 프로그램이나 렌더링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뭐 카메라 뭐 50mm로 해라 30mm로 해라. 근데 그 50mm 30mm의 설정 자체가 아예 반대로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일부러 조감도를 찍을 때 왜곡을 좀 더 많이 가는 카메라 수치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뭐 50 정도가 딱 맞는 값이다 했을 때 오히려 30 이렇게 낮춘다든지 뭐 80, 100 이렇게 올린다든지 해서 전체 이미지에 왜곡을 좀 줘요. 왜곡을 주는 이유는 이 건물이 크고 조감도는 멀리서 보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다 평평하게 보여버려요. 내가 디자인을 되게 입체적으로 했는데 조감도라는 특성상 멀리서 보니까 이게 다 평평하게 보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방지하려면은 카메라 렌즈 길이를 좀 왜곡을 해가지고 보여주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이것만 지켜도 고퀄리티 렌더링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질, 조명, 그리고 좋은 소스 사용을 해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뷰를 잘 잡아주시면은 충분히 고퀄리티 렌더링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